제2장 적격심사 시설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부분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적격심사를 설명드릴 때 오프라인 강의에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1순위 되고도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순위 되고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많을 때도 많죠. 그래서 1순위 되고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자, 이 부분을 뒤집어서 보면 뭐가 되냐면 그 2등, 3등 되고도 낙찰받는 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2등, 3등 되고 낙찰받는 것에 더 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적격심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는 기본적으로 좀 다소 어렵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분석법처럼 뭐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법 규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키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시고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장의 적격심사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의 적격심사의 정의 또는 개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보면은 순수최저가죠. 순수최저가가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원 쓰면 뭐 10억이든 뭐 100억이든 1원 쓰면 낙찰자를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순수최저가를 진행을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가 투자를 합니다. 예. 우선 낙찰을 우선 받기 위해서 저가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가 투자를 하다 보면 계약을 못 하죠. 예. 너무 낮게 썼기 때문에 1순위 될 욕심으로 금액을 너무 낮게 썼는데 그 금액으로는 이제 진행을 못 하니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첨부를 했냐면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순수최저가에다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격 심사가 됐죠. 자, 계약 이행 능력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실적과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과 경영 상태. 결국 적격 심사가 무엇이냐면 금액으로만 계약자를 뽑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순위를 뽑고 그 업체의 실적과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낙찰자로 선발하는 제도가 적격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 금액을 보고 실적과 경영 상태도 같이 평가한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요, 지금 적격심사 기준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해마다 적격심사는 뭐 굉장히 많이 변하죠. 특히 2014년도는 적격심사가 굉장히 많이 변한 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기준을 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은 현재 2014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세부 기준에 최근 거를 썼습니다. 이 강의를 뭐 2015년도나 아니면 뭐 2016년도에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그때 최근에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적격심사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격심사 원문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마다 변하는 적격심사는 그때그때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적격심사에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변할 때는 변화에 순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리를 좀 설명드리는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심사 바뀌었을 때는 바뀐 적격심사를 적용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격심사는 금액으로만 계약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실적과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이것이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는 시설용역 구매 세 업종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시설업종은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을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해주죠. 거의 가감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설업종에 계신 분은 협회에서 발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종합업종에서는 뭐 시공효율 확인서, 3년, 5년 실적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 뭐 3년 실적, 5년 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적격심사를 적용할 때 실적을 증명할 때 또는 경영상태를 증명할 때 따로 제출하지 않는 발주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에서 발주처에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신 분은 나라장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발주처 재무관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사업자 번호를 기입을 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6페이지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실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업체가 직접 실적을 다 증빙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 기준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 기준은 뒤에서 볼 건데요.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고 해서 업체들은 이제 4년 실적, 4년 실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 명칭은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7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 적격심사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7페이지를 좀 암기하시면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7페이지를 통째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번호 붙어 있는 거 있죠. 1번, 1번, 뭐 2번, 2번. 자, 그 부분은 좀 꼭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윗줄에 시공경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경험 평가 추정 가격 또는 기초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을 곱하면 해당 업체 실적이 같거나 크면 만점이다. 이제 만점인데 만점이라고 기입을 하시고 그 줄은 꼭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좌측에 있는 번호하고 그 윗줄에 시공경험 평가 항목을 외우시면 적격심사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30-40%는 또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우선 적격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5층짜리 건물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5층짜리 건물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찰해가지고 순위가 나오죠. 그러면 1순위부터 어떤 걸 평가하냐면 과거에 몇 층까지 접었냐를 평가합니다. 과거에 4층까지 접었다. 그러면 5층 질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6층, 7층 접었다. 그러면 5층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업체가 부도가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이걸 보는 게 적격심사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에 적어놓은 것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으로 되어 있죠. 우선 적격심사는 크게 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뉩니다. 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뉘고요.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경험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로 나뉩니다.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경험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로 나뉘고요.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세 가지로 나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영상태 평가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입니다. 자, 이 경영상태 평가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되는데, 한 회사에서 여러 개 업종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은 업종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경영상태는 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다를 수 있지만 경영상태는 동일하다. 회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높은 게 유리할까요? 낮은 게 유리할까요? 낮은 게 유리하죠. 유동비율은 현금에 대한 유동성입니다. 높은 게 유리할까요? 낮은 게 유리할까요? 높은 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평가 방법에 괄호를 보시면 크기를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기간은 3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안 될 때는 차감 점수는 발주처마다 다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년이 기본이고요. 예. 이 3년은 사업자 등록증 업종 취득일을 얘기합니다. 업종 개시일이 아니라 업종 취득일. 그러니까 거의 협회 등록일. 예. 협회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협회 등록일을 기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시설 적격심사 챕터 1 리뷰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편 적격심사 핵심은 무엇보다도 만점금액, 적격심사 만점금액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만점금액을 잘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금액을 만점금액을 벗어났을 때는 1순위가 돼도 또는 적격심사 대상이 돼도 낙찰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심사의 만점금액을 찾는데요. 예. 제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적격심사 챕터 1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적격심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서는 순수최저가, 그러니까 금액을 무조건 낮게 쓰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최저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점수가 같습니다. 결국 이 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이 되지 않아서 신용평가 등급으로 내가 점수를 보완할 때 최소한 WB0 이상은 맞아야지 점수가 보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평가 39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3대7의 비율은 어느 발주처나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40페이지가 제일 교연 상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표에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100억 이상